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던 한 중년 남성이 산속에서 만난 떠돌이 개 한 마리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개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김정호 씨, 당시 52세. 서울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회사를 키워왔어요. 직원도 30명 정도 되고 매년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죠. 아내와 두 아들도 있었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럭저럭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도 대학 보내고 나면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요. 아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정호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2019년 큰 건설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아파트 건설 공사였는데 계약금도 크고 수익도 좋은 프로젝트였어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 정호 씨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직원들을 더 고용하고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은행에서 큰 돈도 빌렸어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받을 돈은 수십억 원인데 갚아야 할 빚은 더 많았어요. 회사가 망하면서 가정도 흔들렸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었고요. 아내가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정호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거든요. 결국 가족들은 아내의 친정으로 가게 됐어요. 미안해, 여보. 정호 씨만 혼자 남았어요.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갔어요. 2년간 여러 일을 해봤지만 나이도 많고 전과도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가끔 일용직 일을 하기도 했지만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아내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라고 했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치였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정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2022년 겨울이었어요. 정호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가족들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정호 씨는 결심했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 날 새벽, 정호 씨는 강원도 산으로 향했어요. 모든 것을 끝내려고요. 강원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면 되겠다. 정호 씨는 큰 바위 앞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산속은 고요했어요.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죠. 내가 언제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봤지? 도시에서만 살았던 정호 씨에게는 산속의 고요함이 새로웠어요. 해가 지면서 산속이 어두워졌어요. 추위가 몰려왔어요. 이렇게 추운 줄 몰랐네. 하지만 그냥 버텼어요. 어차피 끝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밤새 별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별이 이렇게 많았나?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본 별 같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들, 따뜻했던 그 시절들. 다음 날 아침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계곡물 소리를 따라가서 물을 찾았어요. 차가운 계곡물을 마시니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냉이, 쑥, 민들레.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뜯어서 씹어봤어요. 쓰긴 했지만 먹을 만했어요. 이런 것도 기억이 나네. 곧바로 주위를 막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큰 바위 밑에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뭔가 만들어 볼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바위에 기대어 세웠어요. 그 위에 더 많은 나뭇가지와 나무잎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비는 안 맞겠지? 정말 간단한 움막이었지만 그날 밤은 전날보다 덜 춥더라고요. 담배를 피웠으니까 라이터는 가지고 있어서 마른 나무잎과 작은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였더니 잠깐 타다가 꺼져 버렸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몇 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불을 피우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정말 마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나뭇가지로 키워나가는 것이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의 기쁨은 정말 컸어요. 해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움막을 개선해 나갔어요. 딱딱한 땅 위에 마른 나무잎과 풀을 깔았어요.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나뭇가지를 더 촘촘히 엮어서 바람을 더 잘 막을 수 있게 했어요. 큰 나무 껍질을 구해서 지붕 위에 올렸어요. 비가 와도 새지 않았어요. 버린 비닐봉지들을 연결해서 입구에 문처럼 달았어요. 점점 산속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변했어요. 산속의 아침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이런 아름다운 게 세상에 있었네.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나? 사업할 때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자연을 즐길 여유도 없었죠. 다시 살 수 있다면 좀 다르게 살고 싶다. 2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정호 씨는 계곡에서 세수하면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수염이 길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어요.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네.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산속에서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정호 씨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 끙끙. 뭔가 아픈 소리 같았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작은 진돗개 새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린 강아지였는데 털이 더럽고 상처도 있었어요. 몸도 많이 말라 있었고요. 이 산속의 강아지 새끼가 왜? 걔는 정호 씨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정호 씨가 가까이 가봤어요. 개가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불쌍하게. 어디서 왔을까? 정호 씨도 먹을 게 많지 않았지만 계곡물을 끓여서 개에게 줬어요.
개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정말 목말랐나 봐요. 천천히 마셔. 체하겠어. 익힌 고구마도 조금씩 먹여주고 며칠 동안 개를 돌봐줬어요. 상처도 계곡물로 씻어주고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해줬어요. 일주일쯤 지나니 개가 건강해졌어요. 꼬리도 흔들고 짖기도 하고 개는 정우 씨를 따라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녔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정우 씨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체격도 좋고 늠름하게 생겼으니까 장군이라고 하자. 장군아?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장군이가 온 후부터 산속 생활이 달라졌어요. 장군이는 냄새를 잘 맡았어요. 산나물이 있는 곳을 찾아주고 물고기가 있는 계곡도 알려줬어요. 밤에 야생동물이 오면 짖어서 알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을 달래준 것이었어요. 정우 씨가 혼자 있을 때 느꼈던 쓸쓸함이 장군이와 함께하면서 사라졌어요. 장군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장군이의 특별한 능력들을 알게 됐어요. 장군이는 산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길을 잃을 뻔할 때도 장군이가 안내해 줬어요. 비가 오기 전이나 눈이 올 때 장군이가 미리 알려줬어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정우 씨와 장군이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정우 씨가 아플 때 장군이가 옆에서 지켜줬고 장군이가 다쳤을 때 정우 씨가 돌봐줬어요. 장군아, 우리 둘이 정말 운명인가 봐. 너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나도 갈 곳이 없고 장군이가 정우 씨 손을 핥아줬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산속 생활에 적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군이와 함께 산책, 계곡에서 세수하고 물 길어오기, 산나물 캐기, 산속에서 산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2023년 10월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날 정우 씨는 유난히 피곤했어요. 며칠 전부터 몸살기가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장군아, 아저씨가 오늘 좀 힘드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장군이도 옆에 누워서 함께 잤어요. 평소보다 깊게 잠들었어요. 몸살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밤 11시경이었어요. 어디선가 산불이 시작됐어요. 아마도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나 마른 나뭇가지가 비벼지면서 불이 났을 거예요. 바람까지 불어서 불이 빠르게 번졌어요. 정우 씨가 사는 곳까지 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군이는 개의 예민한 후각으로 연기 냄새를 먼저 맡았어요. 컹, 컹, 컹. 평소와 다른 짖는 소리였어요. 급하고 다급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몸살로 인해 의식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장군이가 정우 씨를 깨우려고 했어요. 먼저 정우 씨를 발로 밀어봤어요. 컹, 컹. 하지만 정우 씨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정우 씨 얼굴을 핥아봤어요. 헉헉, 컹컹. 그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불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연기가 짙어지고 있었어요. 장군이는 정우 씨가 떠놓은 물바가지를 입에 물고 정우 씨에게 달려왔어요. 물을 정우 씨 얼굴에 뿌렸어요. 철썩. 정우 씨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뭐야? 하지만 아직 정신이 흐릿했어요. 장군이는 그것도 모자라다 생각했어요. 정우 씨가 걸어둔 수건을 입에 물고 왔어요. 젖은 수건을 정우 씨 얼굴에 덮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짖었어요. 컹, 컹, 컹.
이때야 정호 씨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장군아, 왜 그래? 그때 연기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뭔 냄새지? 밖을 보니 산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큰일이다. 장군아, 빨리 도망가자. 정호 씨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장군이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피한 지 10분도 안 되어서 정호 씨가 살던 움막이 불에 탔어요. 장군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호 씨가 장군이를 꼭 안아줬어요. 장군이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산불을 바라보면서 정호 씨는 장군이의 영리함에 감동했어요. 장군아,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물바가지를 물고 와서 얼굴에 뿌리고 젖은 수건까지 덮어준 것. 사람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장군이가 해낸 거예요. 진짜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이 올라왔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정호 씨와 장군이를 발견한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상황을 들어보고 놀랐어요. 개가 주인을 깨워서 구했다고요? 물까지 뿌리고 수건까지 덮어줬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런 똑똑한 개는 처음 봅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구조대원들도 장군이를 신기해했어요. 정호 씨와 장군이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산불에서 주인 구한 영리한 개. 물바가지 물고 와서 주인 깨운 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신문사에서도 취재하러 왔어요. 정말 개가 그런 일을 했나요? 기자들이 신기해했어요. 정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장군이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인터넷에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개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게 처음 봐요. 눈물이 나네요. 특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뉴스를 본 좋은 사람들이 후원을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개 사료를 보내주셨고, 어떤 아저씨는 텐트와 침낭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런 좋은 개와 주인을 도와주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어요. 동물행동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개는 원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물을 가져와서 뿌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판단력입니다.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는 거죠. 전문가들도 장군이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어요. 좋은 사람들의 후원 덕분에 정호 씨와 장군이의 생활이 많이 개선됐어요. 산 아래쪽에 작은 오두막을 지을 수 있었어요. 장군이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만들었고요. 침대, 난로, 요리도구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갖춰졌어요. 후원자 중에 농업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안해 줬어요. 산속에서 버섯을 기르면 어떨까요? 요즘 친환경 버섯이 인기거든요. 정호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버섯을 어떻게 기르나요? 전문가가 와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기르는 방법을. 몇 달 후 버섯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산속의 깨끗한 환경 덕분에 정말 좋은 버섯들이 나왔어요. 우와, 정말 잘 자랐네요. 전문가도 놀라워했어요. 수확한 버섯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품질이 좋아서 금방 팔렸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산속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장군아, 우리도 이제 돈을 벌게 됐네. 장군이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버섯 농사가 안정되면서
정우 씨는 자립할 수 있게 됐어요. 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산속 생활도 완전히 적응했고 장군이와의 생활도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정우 씨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걸 가족들도 봤어요. 아내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아니야? 큰아들이 달려와서 봤어요. 아빠다, 정말. 둘째 아들도 와서 확인했어요. 맞다, 우리 아빠야. 어떻게 저기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2년 넘게 연락이 끊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빠가 산에서 살고 있었다니. 아내가 울먹였어요. 뉴스를 본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연락을 안 했을까? 걔가 아빠를 구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가족들이 방송국에 연락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물어봤어요. 2년 6개월 만의 만남이었어요. 아버지, 민호야. 부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정우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염이 길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미안해, 아빠. 우리가 너무했어. 정우 씨가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우 씨가 장군이를 소개했어요. 민호야, 이 친구가 장군이야. 아빠를 구해준 개구나. 큰아들이 장군이에게 인사했어요. 장군아, 고마워. 우리 아빠 구해줘서. 장군이가 꼬리를 흔들며 아들을 반겼어요. 마치 가족인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정말 똑똑하네. 걔가 이럴 수 있구나. 큰아들이 감탄했어요. 며칠 후에는 온 가족이 왔어요. 아내와 둘째 아들까지 모두요. 여보. 부부가 오랫동안 안아줬어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건 3년 만이었어요. 그날은 온 가족이 산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정우 씨가 가족들에게 산속 생활을 보여줬어요. 버섯 농장도 구경시켜주고, 계곡에서 물도 떠오고. 아빠가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아들들이 신기해했어요.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장군이도 가족들과 친해졌어요. 가족과 재회한 지 1년이 지나자 정우 씨의 버섯 사업이 크게 번창했어요. 장군이표 친환경 버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장군이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도시의 레스토랑들과 직거래를 시작했어요. 산불에서 주인을 구한 개가 있는 농장이라는 스토리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아졌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호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누구랑? 정우 씨가 기뻐했어요.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소개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민호가 예비 며느리 수진 씨를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수진아. 정우 씨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장군이의 반응이었어요. 장군이가 수진 씨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어머, 정말 온순하네요. 수진 씨가 장군이를 쓰다듬어 줬어요. 장군이가 사람을 좋아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6개월 후 민호와 수진 씨가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장군이도 참석했어요. 아버님, 장군이도 꼭 와야 해요.
수진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장군이는 정말 얌전했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둘째 아들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준호도 자주 산에 놀러 와서 아버지의 버섯 사업을 도왔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산속 생활도 좋아했고 장군이와도 친해졌어요. 아버님,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장군이랑 산책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매주 주말마다 신혼부부가 놀러 왔어요. 장군이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더욱 행복해했어요. 얼마 후 수진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저희 아기 가졌어요. 민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우 씨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장군이도 뭔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배를 살살 냄새 맡더라고요. 장군이도 아는 것 같네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10개월 후 수진 씨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은서와 아들 준호였어요. 정우 씨는 쌍둥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장군아, 우리 집에 아기들이 왔어. 정우 씨가 신나서 장군이에게 말했어요. 장군이도 신기한 듯 아기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은서와 준호는 4살이 됐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장군이. 아이들이 뛰어와서 안겼어요. 아이들이 장군이를 보자마자 좋아했어요. 우와, 멍멍이다. 크다. 장군이도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장군아, 안녕. 은서가 장군이를 쓰다듬어 줬어요. 장군이는 할아버지를 구해준 영웅이야. 정우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장군이가 놀았어요. 아이들이 숨으면 장군이가 찾아줬어요. 냄새로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장군이가 물어다 줬어요. 장군이가 정말 좋아요. 은서가 말했어요. 장군이랑 살고 싶어요. 준호도 말했어요. 아이들이 장군이를 너무 좋아해서 가족들이 결정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놀러 오자. 큰아들이 제안했어요. 아이들이 장군이를 좋아하니까 며느리도 찬성했어요. 정우 씨도 기뻤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장군이도 기다리고 있을게. 그 후부터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으로 놀러 왔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씩 함께 보냈어요. 정우 씨는 가족들을 위해 산나물도 캐고 버섯요리도 해줬어요. 장군이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바빠졌어요. 장군이는 아이들의 최고의 친구가 됐어요. 장군이는 우리 가족이야. 아이들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자주 오면서 정우 씨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돈 걱정, 미래 걱정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어요. 산속 생활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맑은 공기 덕분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내도 점점 남편의 변화를 인정했어요.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우 씨가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도 아버지를 다시 존경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셨어요. 큰아들이 감탄했어요. 버섯 농사도 성공시키고 둘째 아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장군이와의 우정도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가족들만의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장군이를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해서 매년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버섯 따기 체험을 했어요. 장군이와 함께 자연을 배우는 시간을 가족 모두가 즐겼어요. 정호 씨가 산에서 장군이와 함께 산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주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알게 됐어요. 장군이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매주 오는 아이들과 놀고 정호 씨와 함께 산속을 누비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장군아,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호 씨가 매일 장군이에게 말해요.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행복도 없었을 거야. 장군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호 씨와 장군이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장군아, 우리 정말 행복하지? 장군이가 정호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3년 전에 죽으려고 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호 씨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장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호 씨는 미래가 기대됐어요. 장군이와 함께 더 오래 살고 싶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장군이와의 우정을 통해 동물 사랑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장군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행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가능해요. 정호 씨와 장군이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시고 가족과 반려동물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호 씨와 장군이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